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희망사다리 조박사 TV입니다. 자, 36회 홀수형 문제 전체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에 기출문제를 꼭 풀어보고 가셔야 되는데요. 이 앞전에 바로 시행된 문제니까 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양보호론 필기시험 1번. 노년기의 심리적인 특성으로 옳은 것은 노년기의 심리적인 특성은 의존성이 증가합니다. 의존성이 증가합니다. 자, 수정 확대 가족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성인 자녀가 근거리에 살면서 노후 부모를 보살피는 것을 수정 확대 가족이라고 합니다. 수정 확대 가족. 자, 3번. 노인 장기요양보험 급여 대상자는 3번에 뇌경색으로 일상이 어려운 50세 남자는 장기요양의 대상이 됩니다. 뇌경색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50세 남자. 자, 노인 장기요양보험 인정 절차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신청자가 동의하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가 동의하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대신 신청 가능합니다. 자, 5번입니다. 5번. 노인 요양시설에서 대상자에게 장기요양 급여를 제공한 후 비용을 청구하는 곳은 당연히 건강보험공단이죠. 건강보험공단에 비용을 청구를 하게 됩니다. 건강보험공단. 노인 장기요양 보험 표준 서비스 중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은 관공서, 그러니까 동행하는 거요. 개인활동 지원은 동행이나 업무를 대행하는 것을 말하니까 관공서 방문 시 동행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자, 노인 요양보험 서비스 제공 원칙으로 옳은 것은 대상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대상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가 정답입니다. 대상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다음에서 시설 대상자가 침해받은 권리는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전 동의 없이 대상자의 사진을 촬영하거나 이거는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죠.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입니다. 사생활과. 자, 9번입니다. 인지 기능을 상실한 노인을 고의적으로 가출하게 하는 학대 유형은 인지 기능을 상실한 유기입니다. 유기 버리는 거 유기. 네, 요양보호사 채용 과정에서 기관장이 다음과 같이 말했을 때 요양보호사가 침해받은 권리는 10번에 지원서를 보니 나이가 많아 어르신을 돌보는 업무가 힘들 것 같네요. 이건 평등권, 나이를 이유로 차별한 평등권을 침해하는 거죠. 침해하는 평등권. 다음에 해당하는 성희롱의 유형은 음란한 사진을 전송한다. 그러면 시각적이죠. 고의롱동을 노출한 시각적 성희롱입니다. 시각적 성희롱.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때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될 윤리는 개인의 선호를 인정해야 되겠죠. 개인의 선호를 인정한다. 13번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하는 행동 규범으로 옳은 것은 13번은 자신의 활동이 모든 요양보호사를 대표한다고 생각한다. 2번입니다. 자, 다음 상황에서 직업윤리를 준수한 요양보호사의 태도는 서비스 제공 중 전화통화 내용을 우연히 듣게 된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사업부도 사실을 알게 되었다. 14번에 비밀을 유지하고 내색하지 않는다가 정답입니다. 15번 제가 대상자와 신뢰감을 형성하기 위한 방법은 시선을 맞추고 대상자와 대화한다. 2번입니다. 16번 요양보호사에게 나타날 수 있는 수근관 증후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6번 손을 탈면 저림과 통증이 일시적으로 완화될 수 있습니다. 4번 17번입니다. 감염 발생 가능성이 높은 요양보호사의 행위는 손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기침하면 안 되겠죠. 그럼 감염성이 이렇게 손목으로 해야 되겠죠. 옷깃으로.
자, 18번입니다. 18번. 18번. 노화로 간 기능이 변화되어 나타날 수 있는 결과는 약물 대사 능력이 저하됩니다. 노화로 간 기능이 변화되는 건 약물 대사 능력의 저하. 시설 대상자가 아침에 속이 쓰리다고 할 때 요양보호사의 반응으로 옳은 것은 제가 현재 상태를 간호사에게 전할게요. 이렇게 우리 간호사. 20번. 항결핵제 복용 방법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20번. 주기적으로 간 기능 검사를 하면서 복용을 해야 되겠죠. 항결핵제 복용 방법. 4번. 21번입니다. 21번. 21번. 노화에 따른 근골격계 변화는 21번. 인대의 탄력성이 감소하죠. 인대의 탄력성이 감소한다. 22번.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에 해당하는 것은 22번. 전립선 비대증은 힘을 주어야 소변이 나옵니다. 전립선 비대.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을 때 의심할 수 있는 질환은 23번에 수포가 피부 감각 신경 말단을 따라 띠 모양으로 나타나고 타는 듯한 느낌의 통증이 동반된다. 23회. 대상포진입니다. 대상포진이 통증이 심하죠. 대상포정. 대상포진입니다. 자, 노화로 나타날 수 있는 내분기계 변화는 24번에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이 감소한다. 25번에 초기 단계의 경증 치매에서 나타나는 특징적인 증상은 단기 기억력이 저하됩니다. 단기 기억력. 26번. 파킨슨 병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6번에 안정 시 떨림과 근육 경직이 나타납니다. 떨림과 근육 경직이 나타납니다. 떨림과 근육 경직이 나타난다. 대상자의 영양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비타민 D 섭취로 칼슘 흡수를 돕는다가 정답입니다. 운동을 어렵게 하는 노인의 신체 기능의 변화는 28번에 균형 및 조정 능력이 감소합니다. 균형 및 조정 능력 감소. 29번. 약물 복용 방법으로 옳은 것은 29번에 삼키기 힘든 약이 분할할 수 없는 약이라면 처방을 변경해 달라고 말씀해야 되겠죠. 이게 정답입니다. 30번. 금연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결과는 혈중 일산화탄소량이 정상으로 회복됩니다. 금연을 하면은. 31번. 노인이 10년마다 추가로 받아야 하는 예방접종은 파상풍입니다. 파상풍 10년마다. 파상풍. 2번입니다. 2번. 자, 32번입니다. 32번. 요양보 기록은 요양보 업무의 원활한 연계, 인수인계할 때 업무가 원활히 연계되겠죠. 요양보사의 업무보고 방법으로 옳은 것은 서비스 과정과 결과를 정확히 보고해야 되고요. 자, 34번.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는 경우는 효력이 없습니다. 사전 연명 의향서도 몇 번 시험에 나왔죠. 자, 35번. 임종이 임박한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음식이나 수분 섭취를 강요하지 않는다. 네. 이상으로 필기시험 문제를 살펴봤고요. 이어서 바로 실기시험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을 삼키는데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은 음식의 원래 모양을 알 수 없을 정도로 갈아서 제공해야 되고요. 자, 의식이 없는 대상자의 경관 영역을 돕는 방법은 비위관이 잘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요. 자, 자주 살에 들리는 대상자의 가루약 복용을 돕는 방법은 숟가락에 담은 약에 물을 넣어 녹여 마셔야 되고요. 사례가 걸리니까. 네. 39번입니다.
대상자에게 투여할 물약을 준비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39번에 약 이름 라벨이 붙어있는 쪽을 자꾸 따른다. 4번입니다. 자, 40번입니다. 40번. 안 연고를 투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튜브에서 처음 나오는 안 연고는 거지에 닦아서 버려야 되고요. 그게 이제 뭐 이물질이나 독성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자, 화장실을 이용하는 편마비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배뇨 후 도움이 필요한 부분만 도와주고 전적으로 도와주면 안 되겠죠. 잔존 능력 유지 향상을 위해서 5번입니다. 자, 42번.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의 침상 배변을 돕는 방법은 침상 머리를 올려 좌위를 취하게 하고요. 침상 머리를 올려 좌위를 취하게 한다가 정답입니다. 자, 43번. 이동 변기를 사용하여 배설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이동 변기통은 세척하여 번치 않게 서늘한 곳에 보관한다. 5번이 정답입니다. 43번은. 자, 44번에 기저귀를 사용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기저귀를 사용해도 변기 사용을 시도를 해야 되겠죠. 계속 기저귀에 의존해 버리게 되니까요. 유치 도뇨관의 소변 주변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소변 양과 소변 색깔은 2, 3시간마다 확인을 해야 되고요. 45번에 3번입니다. 소변 양과 소변 색깔은 2, 3시간마다 확인한다. 정답입니다. 46번 통목욕을 할 때 머리를 감기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46번에 머리 감기 전에 소변을 보게 해야 되고요. 47번 두발 전용 세정제를 사용하여 머리를 청결하게 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세정 후 마른 수건으로 머리를 충분히 닦아 말려준다. 정답입니다. 3번. 자, 48번. 회원부 청결을 돕는 방법은 회원부를 닦을 때는 전용 수건을 사용해야 되고요. 48번. 49번입니다. 49번. 침산 목욕을 도울 때 신체 부위와 닦는 방향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다리를 발끝에서 허벅지 쪽으로 닦아야 됩니다. 다리를. 자, 50번. 편마비 대상자에게 단추가 없는 상의를 입히는 순서로 옳은 것은 마비된 쪽 팔을 소매에 넣고요. 그 다음에 옷에 머리 쪽을 벌려 머리를 넣고 건강한 쪽 팔을 소매에 넣는다. 예, 가다납니다. 51번. 침대에 누워있는 왼쪽 편마비 대상자를 건강한 쪽으로 돌려 높이는 순서로 옳은 것은 51번에 대상자의 오른쪽에 선 다음 무릎을 세우고 양손을 가슴 위에 포개해 놓은 다음 엉덩이와 어깨를 지지해 돌려 높이고 엉덩이와 오른쪽 어깨를 움직여 편안하게 해준다. 51번에 5번입니다. 5번. 자, 52번. 그림과 같이 반자위를 하고 있는 대상자가 미끄러 내리지 않고 편안하도록 하는 방법은 52번에 다리 쪽 침대를 살짝 높여줘야 되고요. 그냥 안 미끄러 내려가겠죠. 자, 53번입니다. 침대에 걸터 앉아있는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를 휠체어로 이동시키는 순서로 옳은 것은 53번에 휠체어를 대상자 침대 왼쪽에 30에 45도 각도로 대게 놓는 다음에 대상자의 왼쪽으로 휠체어를 팔걸이로 잡게 하고 그다음 대상자를 휠체어에 옮겨 깊숙이 앉힌 다음 휠체어 팔 받침대를 펴서 발을 올려주면 되겠죠. 그러면 또 5번입니다. 라다 5번. 네. 54번입니다. 54번.
오른쪽 다리에 힘이 없는 대상자가 그림과 같은 보행기로 이동할 때 순서로 옳은 것은 오른쪽에 다리에 힘이 없으니까 오른쪽 다리와 보행기를 먼저 옮긴 다음 그다음에 왼쪽 다리를 이동하면 됩니다. 자, 55번. 넘어져서 혼자 일어서지 못하는 대상자를 일으켜 세울 때 요양보호사의 자세로 옳은 것은 한 발을 다른 발보다 약간 앞에 두어 지지면을 넓힌 다음 이렇게 일으키시면 되겠죠. 네. 자, 휠체어의 잠금 장치가 고정되지 않은 문제가 발생할 때 점검해야 되는 곳은 여기 타이어하고 여기 잠금 레버. 그래서 2번입니다. 가다. 자, 57번입니다. 감염이 있는 대상자에게 탈수가 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탈수가 있으면 소변의 수가 감소하겠죠. 자, 다음 중 낙상 위험이 가장 높은 대상자는 낙상이요. 낙상 위험이 있으신 분들은 과거에 낙상 경험이 있는 기립성 저혈압 대상자가 되고요. 자, 59번. 화재가 발생하여 옷에 불이 붙었을 때 대처 방법은 얼굴을 가리고 바닥에서 뒹굴며 불을 꺼야 되겠고. 자, 60번입니다. 60번. 식기장애가 있는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과일의 과육을 손가락으로 긁어 먹게 한다가 정답입니다. 자, 61번. 방충제를 넣어 보관해야 되는 의류는 견섬유 블라우스. 견섬유 블라우스. 자, 62번입니다. 62번. 재가 대상자에게 병원 동행 서비스를 제공할 때 지켜야 될 원칙은 병원 동행. 대상자가 이용하는 병원과 복약 상태를 미리 확인을 해야 되겠죠. 자, 63번입니다. 63번. 치매약 처방이 바뀐 뒤 대상자가 초조한 듯 방안을 왔다 갔다 할 때 돕는 방법은 증상을 메모하여 병원에 가지고 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 약을 바꾼 이후 그게 증상하고 관련이 있는지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를 해야 되고요. 64번에 휠체어를 이용하는 대상자의 환경을 안전하게 조성하는 방법은 했습니다. 앉은 자세에서 손이 닿게 옷걸이 높이를 조절한다. 정답입니다. 자, 65번. 치매 대상자가 반복적으로 수건을 접었다 폈다 하며 콧노래를 부를 때, 콧노래를 할 때 대처 방법은 중단시키지 말고 조용히 지켜봐야 되겠죠. 일단. 자, 66번입니다. 66번. 치매 대상자가 단초를 입에 넣고 뱉지 않으려고 할 때 대처 방법은 좋아하는 수박을 주며 단초와 교환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무리하게 막 넣다가 오히려 더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악화될 수가 있으니까요. 치매 대상자가 밥맛이 바뀌어 점심 식사 후 계속 졸고 있을 때 돕는 방법은 함께 장을 보러 간다. 68번. 68번. 치매 대상자가 배를 잡고 안절부절 못하면 밖으로 나가려 할 때 대처 방법은 화장실에 데리고 가 있죠. 화장실에 데리고 가야 되겠죠. 68번. 69번. 치매 대상자가 자신의 반지를 누가 훔쳐갔다며 의심할 때 대처 방법은 함께 찾아봐야 되겠죠. 반지를. 아, 70번입니다. 70번. 프로그램에 참여 중이던 치매 대상자가 책상을 흔들며 고함을 질 때 대처 방법은 온화한 태도로 진정시킨다. 가 정답입니다. 온화한 태도로. 71번. 치매 대상자가 반복적으로 바지 지퍼를 내리면서 요양보호사에 올려달라고 할 때 대처 방법은 71번. 지퍼가 없는 바지로 갈아입힌다. 72번. 대상자가 정치적 견해를 이야기할 때 경청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의견이 다르더라도 일단 수용을 해야 되겠죠. 정치적으로 충돌하면 안 되고요. 자,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우리 손자가 올해 대학에 들어갔어. 그래도 할아버지인데 용돈을 주고 싶어. 손자를 축하해주고 싶은 마음이 느껴지네요. 이렇게 공감을 하면 되겠고요. 자, 74번입니다. 74번. 난청이 있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대화하기 전에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신호를 준다. 난청. 난청. 자, 75번입니다. 알아듣기는 하나 말로 표현하기 어려워하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75번에 그림판, 문자판을 이용해 의사를 표현하게 한다. 76번입니다. 텔레비전 드라마를 보고 있던 치매 대상자가 여행을 가고 싶다고 할 때 반응으로 옳은 것은 76번 드라마를 보니 여행을 가고 싶으신가 봐요. 이렇게 공감해 주면 되고요. 자, 77번입니다. 77번, 77번. 떡을 먹던 중 질식이 발생한 대상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갑자기 기침을 하며 괴로운 표정을 짓겠죠. 질식. 갑자기 기침을 하며 괴로운 표정을 짓는다. 78번. 프로그램에 참여하던 대상자가 침을 흘리고 몸이 뻣뻣해지며 발작을 일으킬 때 대처 방법은 고개를 옆으로 돌려주고 조용히 기다리며 관찰한다가 정답입니다. 발작. 79번. 심정지 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는 일차적인 목적은 뇌의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죠. 산소 공급이 안 되면 뇌세포가 파괴되니까요. 자, 심폐소생술을 할 때 가슴을 압박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매 압박 시마다 압박 위치가 바뀌지 않게 해야 되겠죠. 한 곳으로. 자, 이상으로 간단하게 36회 오전 홀수형을 빠르게 살펴봤습니다.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고요. 시험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